외환보유액이 7개월 연속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한국은행은 1월 말 외환보유액이 3,483억 달러로 전월보다 19억 3천만 달러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4월 3,280억 달러에서 6월 3,264억 달러까지 뒷걸음치다 7월부터 불어나 사상 최고 행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년 사이 지폐 환수율은 떨어지고 개인 금고 매출액은 증가하는 등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5만원권 환수율은 48.6%로 1년 전보다 10%포인트 이상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현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오히려 지하경제 수요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로 오는 17일부터 3개월 영업정지에 들어가는 카드사들의 공익과 복지, 교육 목적의 신규 카드 발급은 허용키로 했습니다. 기존 회원의 카드 재발급이나 다른 카드 발급, 부가 혜택 이용은 가능하지만 이들 카드사의 기프트 카드 판매는 중지됩니다. 안녕하세요. 핫10의 강동석입니다. 2% 넘게 빠졌던 뉴욕 증시는 반발 매수와 또 예상을 웃돈 재적 수주 등으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도 오늘 빨간불 켜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1조 원 넘게 매도를 보이자 기관의 매수가 보이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700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반등이 중요한 자리인데요. 오늘 시장 상황부터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현입니다. 우리 코스피 지수가 3거래일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지표 호조세 뉴욕 증시가 상승하면서 코스피 역시 힘을 받아 1900선 근접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오는 7일로 예정된 미국의 고용보고서 발표 결과를 기다리는 가운데 미국의 공장 주문이 예상치를 웃돌면서 모처럼 상승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우리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1.1포인트 오른 1897.95포인트로 개장했는데요. 현재는 1899.1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수급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은 3거래일째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731억 원가량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은 각각 354억 원, 364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코스닥 지수는 어제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급등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기관과 개인이 동시에 순매수세를 보이는 것이 시장이 상승 출발하는 수급원이 되고 있는데 전일은 기관이 시장의 하락을 주도했고 오늘은 개인들이 매수세로 시장의 상승세를 이끄는 모습이 특징적입니다. 자세한 수급 잠시 후에 짚어드리겠고요. 오늘 우리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3.56포인트 오른 511.12포인트로 개장했는데요. 현재는 510.83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수급 함께 보시죠. 자,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요. 외국인만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만 90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은 각각 90억 원, 8억 원가량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외환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상승하던 원달러 환율이 하락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7원 30전 내린 1076원 50전에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역외 환율이 하락하고 지난밤 뉴욕 증시가 반등에 성공한 데 따른 국내 증시 및 아시아 증시 상승으로 위험자산 투자가 늘어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1077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10시 구간 시황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가치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동부증권 압구정 로얄 지점의 우재근 차장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가 5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내는 등 1900선이 무너지자 시총 상위 종목들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10종목을 다 현금 비중 없이 들고 있긴 포트폴리오 정말 AS로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장 대응하기가 좀 무척 어렵습니다. 우재근 차장님 먼저 포트폴리오 AS 받아보고 싶은데 가장 큰 걱정은 현대중공업입니다. 1분기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계속해서 조선업 실적에 대한 하향 전망치는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주가가 관심을 가진 이후로부터는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네, 현대중공업의 그 주가가 최근에 많이 하락을 한 건 사실입니다. 네. 물론 현대중공업뿐만이 아니라 조선업종 전체에 대한 그 실적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번지면서 조선업 그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주가 급락의 주요 요인은 역시 실적 부진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사업부분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 정유 부분 쪽에서는 정제마진 하락으로 인한 그 실적 감소가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플랜트와 조선 부분에 대해서는 수주가 계속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의 경우에는 저가 수주로 인해서 수익성 악화가 부진의 원인으로 지금 시장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그 동사에 대한 투자 심리가 현재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악재들은 이미 이제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현재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 과매도 국면으로 지금 진입을 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오히려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PBR 기준으로 했을 때 약 0.87배 성상가치 이하 상당히 아래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밸류에이션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담이 없고 저평가 매력이 증가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저가 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현재 시점으로 볼 수 있고요. 이에 따라서 저가 매수, 반발 매수세로 인한 주가 반등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현 구간에서 손절매로 대응하기보다는 주가 반등하는 상태를 보고 그때 상황에 맞춰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추세는 꺾였지만 그래도 주가 반등을 기대해보면서 손절매는 아직 이른 시점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번 종목들은 저번 시간에 안 했던 종목들 위주로 해보고 싶은데요. 이마트입니다. 오늘 한 3%의 반등이 나오면서 매수가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런 경기 시장 상황 속에서는 내수주에 대한 관심을 늘려야 할까요? 예, 그러한 이제 측면에서 보시면은 크게 봤을 때 수출주와 내수주 두 개 부류로 나누어지는데요. 네. 이마트는 뭐 잘 알고 계시다시피 내수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최근에 이어지는 뭐 신흥국 통화가치 하락이라든지 중국 경기 하락 등에 대한 대외 악재에 대해서 가장 내성이 강한 그런 모습으로 현재 주가는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덧붙여서 현재 최근에 그 경제 지표를 봤을 때 국내 민간 소비는 점차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어서 유통주 관련돼서 이마트 특히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재 유통업체들의 사업 다각화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프라인 중심의 그 매장 중심의 그 영업 형태에서 점차적으로 온라인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이마트 또한 그 온라인 사업의 다각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에 따른 실적과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주가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일진전기도 AS 받아보겠습니다. 기관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지만 주가는 횡보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진전기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재료인 턴어라운드의 테마가 지금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재료가 강하게 있는 업체이고 또 종목으로 봤을 때에는 약간 그 중심정에서 벌어서나 있는 그 이제 전기 배선, 송배전 관련주로서 약간 개별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런 개별주가 지금 현재 조금 더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일진전기의 경우에 4분기 대부분 요즘 그 주가가 4분기 발표가 되면서 주가가 많이 등락을 거치고 있는데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액 2,900억 원, 영업이익은 약 118억 원으로서 작년 대비해서 흑자 전환을 했고요. 이러한 강한 실적 턴어라운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좋은 재료를 바탕으로 해서 주가는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그 좋아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시장 상황이 많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강한 그 재료가 있는
실적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주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랫동안 소외받았던 종목입니다. 풍산인데 1월 들어서는 주가가 조금씩 더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한 1% 손실 하락을 보여주면서 한 25,00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한 수익률은 한 10% 정도 손실을 보고 있어요. 네, 풍산회 같은 경우에는 네. 초창기 때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하면서 네. 처음 초창기 때 말씀드렸던 그 종목인데요. 보유하고 있는 기간 대비해서 지금 최근 들어서 주가가 횡보 흐름 박스권 내에서 하단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역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 전망으로 해서 구리 가격이 하락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에 따라서 그 풍산의 이익 감소 우려가 주가에 지금 상당 부분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방산 부분에 대한 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구리 사업 부분의 실적 감소를 상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또한 그렇게 크게 추가 하락보다는 앞으로 그 경기 전망이 나아질 것을 대비해서 주가의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유하시고요. 향후 구리 가격과 방산 부분 실적을 체크해 가면서 AS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종목이 더 궁금한데 현대제철입니다. 최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었죠. 오늘 장에서 그래도 반등이 나오네요. 73,000원까지는 올라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그 개별 기업에 대한 실적이나 기업의 내용보다는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 또는 거시경제 환경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 전반적으로 원자재 관련된 소재 관련된 업종들이 상당히 이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민감한 소재 관련주들, 화학이나 철강주 등이 전체적인 업황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 경기 둔화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국 경쟁 업체들에 대한 그 철강 업체들의 구조 조정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어서 수요의 그 감소면에 비해서 공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중국 철강 업체들의 제품 가격 인상이 시행이 되고 있어서 춘절 이후에 철강 시황에 대한 개선도 기대감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현대제철은 고로 가동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주요한 재료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10종목을 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LG 디스플레이가 10%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큰 손실은 없지만 그래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종목 손절을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대응 전략 한 말씀 부탁을 드릴게요. 예, 모든 것은 지금 시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연일 이어지는 악재로 인해서 연초 대비 6% 넘게 하락했는데 저희 포트폴리오는 약 4% 안팎으로 지금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는 연초 대비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 미국 연준의 테이퍼링 실시는 거의 확실시 되어 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신흥국 통화가치 하락, 그리고 중국 경기 둔화에 이어서 그동안 믿어왔던 미국 경제에 대한 둔화 우려마저 겹치면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의 투자 심리가 점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가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당분간은 힘든 변동성이 심한 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지만 하루하루의 시장 분위기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차분하게 대응한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직 바닥을 논할 만한 상황 아니라고 판단이 되지만 보수적인 관점에서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는 전략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의 그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그 보유 종목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통해서 해당 종목의 펀더멘털상의 중요한 변화가 있을 시에는 종목 교체 등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시장 속에서는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네요. 동부증권 우재건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기분이 좀 어떠세요? 어제보다는 훨씬 낫네요. 지수가 좀 올라주죠. 우리 빨간 불만 보면 기분이 좀 좋아지고요. 파란 불만 보면 아이고야 이거 어떡하나. 이렇게 하루 1위 1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또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사람이니까 빨간색 보면 기분 좋고, 그래서요 오늘 넥타이도 저도 빨간색 아닙니까? 원래 예전에는요 증권맨들 파란색 넥타이 못하게 돼 있었어요. 무조건 빨간색 아니면 이렇게 위에 고참들이 이거 너 좀 많이 좀 살만한가 보다 이렇게 눈치를 줬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여튼요 지금 시장은 일단 바닥이냐 아니냐의 논쟁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고민 계속 하지 마라 그랬죠. 지금 몇 포인트까지 떨어질 거냐 고민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라고요? 어느 종목으로 지금 빨리 갈까? 올라갈 때 어느 종목 빨리 가가지고 그간에 이제 마이너스 난 거 빨리 채울까? 이거 고민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요 우리 가족 전보다 지금 두 종목을 다 뭉쳐놓은 상황이란 말이죠. 여러분들 종목을 압축하자. 반등이 나오면 어디서 나온다고요? 대형주에서 나와요. 대형주에서 항상 반등은 V자 반등은 강하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대형주 가지고 놀자. 얼마나 좋아요. 대형주 가지고 놀려면 우리가 참고로 하는 게 뭐예요? 기관 리포트네. 그래서 기관 리포트 따라서 딱 해보니까 웬걸 요즘 기관 리포트가 하나도 안 맞네요. 그래서 오늘 제가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문매에 맞는 기관 리포트 그 활용법은 이라는 거 가져왔네요. 여러분들이 뭐 어느 증권사에서 추천한다 얼마에 사라 막 이런 내용들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거대로 막상 해보니까 어떻든가요? 수익이 팡팡 나던가요? 잘 안 난다 이게.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어김없이 어닝 쇼크가 나왔어요. 그죠? 어닝 쇼크가 나왔고, 어닝 쇼크뿐만 아니라 증권사가 1월 달에 추천했던 종목들이 전부 다 대거 급락이 나왔어요. 어닝 쇼크라는 말이 뜻이 뭐예요? 실적이 사실은요, 실적이 엄청나게 안 좋아진 것도 어닝 쇼크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안 좋게 예상한 것보다 더 안 좋게 나왔을 때, 이런 것도 실질적인 충격이 더 커요.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 보세요. 56포인트 정도 나올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ISM 제조업지수가 51포인트로 10% 떨어져 버리니까 그냥 시장이 나가 떨어졌잖아요. 제일 무서운 거는요 안 좋다가 아니라 모른다예요. 제일 무서운 거는 그 부분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7분기 중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났냐면 7개 분기 중에서 4분기가요 전부 다 예측치보다 10에서 20% 정도 추정치가 틀렸습니다. 오류가 너무 심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1월 증권사들이 이제 복수 추천, 야 올해 유망주 미들캡, 스몰캡들 중에서 좋은 것들 야 사봐라 이래가 추천한 종목들 복수 추천 종목 중에서 이 성광밴드, GS 홈쇼핑 같은 경우는요 10몇 %대 그냥 급락을 두들겨 맞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뭘 믿고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기관 리포트가 많이 털리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릴게요. 일단은요, 애널리스트 자체가 인력이 지금 별로 없어요. 증권사가 지금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자르기 바쁘지 끌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분석의 한계도 있어요. 예전에는요, 애널리스트가 소위 말해서 갑이었어요. 중소형 이제 기업 가면 애널리스트가 너가 왜서 좋게 리포트 써줄게 이러면 뭐 접대도 받고 이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별로 다 신경 쓰기도 싫어요. 기업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얻을 수 있는 데이터가 그래 많지가 않고요. 또 애널리스트들 리포트의 부분이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매도 의견을 낼 수가 없습니다. 매수는 그냥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매도 사인을 냈다 그러면 그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전에요, 지금도 살아있긴 하지만 솔본이라는 기업이 과거에 세럼기술이었는데 세럼기술이라는 기업이 100배의 주가를 갔는데요, 그 올라가는 동안에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어요. 매도하라고요. 매도하라. 딱 매도 사인의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그 애널리스트 테러 당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현실이라니까요.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매도 사인 낸 사람이 가만 놔둘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너 때문에 주가 빠져도 난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매도 의견을 낼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삼성전자 매도 의견 내면 광고가 안 들어오겠죠. 협찬이 안 나오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적인 한계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요, 애널리스트들이 장 빠진다. 이게 왜 해마다 리포트가 올해 장은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줄 아세요? 올해 장 빠진다 하면 누가 주식 투자하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증권사는 먹고 살아요? 못 먹고 살거든. 그러니까 항상 낙관적인 전망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도 역시 구조적인 한계의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이러한 리포트의 가격의 편차가 오차가 많이 발생하는 거는요, 오히려 대형주보다 중소형주가 더 심하죠. 왜 그럴까요?
중소형주는 분석하는 사람이 전 증권사 통틀어가지고 뭐 어떤 종목을 예를 들어서 뭐 작은 종목 하나를 분석을 했다. 한 종목, 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비교를 해가지고 평균치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 투자할 때는 더욱더 조심해야 될 상황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실적의 추정치 중에서는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가 있다면 제일 많이 틀리는 분기가 4분기예요. 왜냐하면 기업들이요, 이 잠재적 일회성 비용들 같은 거를 다 모았다가 4분기에 뻥 하고 내거든요. 그러면 지금 실적 시즌 반 통과했잖아요.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대형주들은요 거의 다 했어요. 근데 중소형주 아직 안 했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실적 시즌에 후반 끝물에 가서는요, 중소형주, 특히 4분기 끝물에 가서는요, 중소형주들이 그냥 쇼킹 나오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하냐면 1, 2, 3분기 손실 다 모았다가 4분기 실적을 내면 마이너스 확 돌아가거든요. 근데 확 돌아가면 주가가 빠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 내느냐? 금요일날 오후 3시에 딱 공시를 해. 이야, 도둑놈들이지. 우리 금요일날 오후 3시 되면 장 봅니까? 안 볼 때 이 도둑 공시를 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중소형주들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굉장히 위험한 사이클에 있다는 거. 이거 하나, 주의하셔야 되겠네요. 자, 여튼요, 그러면 향후 전망은요, 일단 4분기 실적 발표된 기업들은요, 이러한 추정치 오류에서는 이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죠. 1분기 손실 때려놓고 이렇게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마음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요즘 이제 어제 오늘 장세, 최근 장세가 어떻습니까? 이실직고하고 고해성사한 종목들은 아주 잘 가요. 대우건설 같은 종목 보세요. 나 그냥 손실로 안 잡아도 될 거 막 잡아버리니까 주가가 상한가같이 올라가 버리잖아요. 이실직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먼저 비용을 털어내는 대림산업도 마찬가지죠. 근데 숨기고 있는 것들은요, 나중에 크게 맞아요. 이런 거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여튼 1분기는 이제부터는 변수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리포트를 발간한 이 증권사에서 하도 이렇게 언론에 문매를 맞았으니까, 제한테도 지금 두들겨 맞고 있으니까, 보수적 관점의 리포트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건 조금 이제 신뢰를 가지셔도 되겠네요. 자, 그러나 그 안에 이제 분석 기법이라든지, 그리고 자기들이 매수하라는 이 판단 이유에 대해서는요, 보다 상세하게 설명이 될 거예요. 이럴 때 리포트들을 좀 많이 읽어보시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이용해 볼까요? 첫 번째가요, 바로 베어 컨센서스를 이용하자. 베어 컨센서스라는 게 뭐냐면, 어떤 그 기관들의 평균 추정치, 어떤 기업이 이익을 100억을 낼 거야 라고 봤을 때 그 평균이 100억이더라. 근데 어떤 사람은 저 10억밖에 못 낼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100억 정도가 나올 거라고 그랬는데 한 사람은 1억이고 한 사람은 200억이라면 평균 내버리면 100억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편차가 큰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렇죠? 그럴 때는 100억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7억을 낸 그걸 기준으로 하자. 즉 최악의 최저치를 가지고 그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내가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어떻게 평균치를 믿지 마라. 평균치에서 10에서 20% 정도 할인한 것을 기준으로 삼아라. 그래, 이 기업이 만약에 1000억을 내겠다. 1000억을 낸다고 하면 10에서 20% 할인해서 700억에서 800억 정도, 여기서 900억 정도 되겠구나. 이 정도 할인을 하셔야 돼요. 자, 이 방법은요. 여기에 그대로 옮겨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기가 막히게 쓸 수 있는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 있잖아요. 예, 그 네이버, 다음, 구글, 이런 등등에 가다 보면 이 주가 정보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HTS 보면, FM 가이드라든지 신용평가 정보에서 기업의 분석 리포트들을 모아가지고 항상 보면 컨센서스라는 란이 있어요. 안 보이신다고요? 지금 좀 이따가 끝까지 찾으세요. 이건 반드시 찾으셔야 돼요. 컨센서스라는 란을 딱 보시면 거기에 기업마다의 이 애널리스트 쓴 목표 주가들이 쫙 나와 있고 이게 탁 붙어가지고 목표 주가 평균 가격이 나와 있어요. 그게 목표 주가 평균 가격이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60만 원 이렇게, 다른 거는 이렇게 금액이 나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컨센서스가 매일 변해요. 매일 변해요. 자, 활용하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요, 그 컨센서스의 목표치에 40% 할인한 가격에 사면은 여러분들 손실 안 봅니다. 거의 그래요. 그래서 20% 할인된 지점으로 가면 매도하세요. 근데 목표가가 상향될 경우에는요, 목표가 상향된 부분에서 80%에서 90%까지 올리셔도 괜찮아요. 자, 이런 이제 기법들은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기관 리포트도 이 사람들이 그냥 아무 이제 생각 없이 그냥 발로 쓰는 분석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잘 활용을 하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꽤 많다. 자, 그리고 이것도 하나 핵심입니다. 리포트에 보면 항상, strong buy. 그냥 한글로 그냥 강력 매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영어로 strong buy, market perform, 막 이래 적어 놓죠. 왜 그러냐면, 배우기를 그래 배워서 그래요. 그걸 어쩌겠습니까? 우리말로 바꾸자. 강력 매수, 그죠? 매수, 그리고 비중 확대, 비중을 늘려보자. 그 다음에 시장 수준, 마켓 퍼폼, 그리고 비중 축소.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눠져 있는데, 두 단계 낮춰서 생각하시면 돼요. 강력 매수 나왔다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신다? 매수, 비중 확대. 비중 확대하라는 소리구나. 좀 더 실어보자. 근데 비중 확대 이 소리 나오면은요,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보시면 돼요. 시장 수준이다 그러면 매도하라는 소리입니다. 매도하라는 소리. 시장 수준이다.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 따라 괜찮을 거야. 이런 이야기 나오면 괜찮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팔아라 소리입니다. 팔아라. 그때. 근데 비중 축소 의견도 안 나오거든요. 자, 기관 리포트. 이런 비중 확대 수준이라면, 이거는 이 정도는 별로 좋지 못하다. 이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 또 리포트 활용하는 법. 팁 또 하나 드릴게요. 이게 너무 많이 제가 가르쳐 드리는데 기분 좋으시죠? 지금 이야기 한 게 기억 안 나면은 나중에 다시 보기로 꼭 돌려보셔야 돼요. 자, 기관의 리포트가 쭉 늘어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이번 주에 기관 리포트 쭉 많이 나온 것들 중에 종목으로 따져보면 LG U+ 같은 종목이 기관 추천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쭉 나올 때까지는요, 괜찮아요. 쭉 나오기 때는 어느 정도 주가가 올랐고 더 강했고 나올 때까지는 주가가 괜찮은데 이게 딱 어느 한순간에 기관 리포트가 딱 멈추는 지점이 있습니다. 멈추는 지점. 그때부터는요 조금은 조심하셔야 돼요. 건 바이 건으로 한 건씩이라도 나와줘야 되는데 딱 멈추고 나서 한 2개월 동안 리포트가 전혀 없다. 이럴 때는요 좀 조심해야 돼요. 원래 이제 요즘 이제 법 개정이 돼가지고 애널리스트는 1년에 한 번, 어떤 종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 번씩 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신주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주기적으로 내주는 리포트가 있는지 없는지는 꼭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인데요. 주가의 투자 주체별 상관계수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어떤 주식은요, 외국인의 매수 매도와 굉장히 밀접한 종목이 있고요. 어떤 종목은요, 이 기관의 매수 매도와 굉장히 밀접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상관관계가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 높다면 걔네들만 추정해도 되겠죠? 높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0.95, 0.8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외국인이 사면 무조건 올라가. 외국인이 팔면 무조건 떨어져. 하는 종목이 있고, 이 종목은 기관이 사면 무조건 올라가. 이 종목은 기관이 팔면 무조건 떨어져. 이런 종목들이 있단 말이죠. 거의 확률적으로. 그러면 그런 종목들은 계속 이것만 보고 있으면 되겠네. 기관이나 외국인의 수급만 보고 있으면 되겠네. 그렇죠.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분석 안 해도요. 이러한 흐름들을 타고 갈 때는요. 그러한 흐름에 그대로 순응하는 전략이 좋아요. 이 기관들을 계속 사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기관 따라가 움직이는 종목인데 기관 계속 사고 있는데 이거 안 돼. 자료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미리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주식 투자는요. 편하고 쉽고 즐겁게 하다 보면 돈은요 저절로 따라와요. 올해 여러분들 딱 2배 무조건 벌어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만 따라오세요. 그래서 시간을 다음에 오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다음에 시간을 만들어서 꼭 여러분들이 기관과 상관 있는 종목 그리고 외국인과 상관관계가 높은 종목들을 제가 딱 취합을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그때는 딱 그거 메모해 두셨다가 오호 얘들만 따라가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 기관 리포트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활용법에 대한 이야기들 좀 했는데요. 어떻게 좀 들어오십니까? 모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수익 많이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후 2시 20분에 특징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선희 멘토입니다. 네, 오늘은 좀 일찍 뵙습니다. 자,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제가 오늘은요, 되게 재밌는 얘기를 음모론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음모론은 아니고요, 전반적인 이 큰 시장의 움직임에 대한 얘기를 드려볼까 하고요. 그리고 테마주 얘기 좀 드리고, 종목 얘기 좀 드려볼까 해요. 자, 그래서 드리기 전에 제가 항상 하는 게 있죠? 뭡니까? 문자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번호를 좀 띄워주시면요. 말씀을 드려볼게요. 01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상담을 해드리죠. 네. 어떤 종목이든 간에, 어떤 궁금하신 내용이든 간에 상담을 해드릴 겁니다. 아셨죠? 번호로 문자 주시면 지금부터 제가 실시간으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큰 시장의 흐름을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신흥국 위기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시장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아주 대책 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1900을 깨고 내려가고 오늘 이제 다시 올라가는 텐데 일단은 1900포인트 정도 돼요. 전반적으로 신흥국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증시 자체가 쫙 빠집니다. 자, 이 시점에서 지금 어떤 친구들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미국입니다. 자, 미국이요. 재밌는 것은요. 지금 달러 강세가 나타나죠. 그쵸? 네, 양적 완화 축소를 두 번째 해버리니까 850억 달러에서 100억 줄이고 100억 줄여서 650억 달러까지 내려왔어요. 자, 잘 보세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재밌는 얘기 드릴게요. 이전에 IMF 때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각국의 IMF 금융위기가 터져버리면은 그 이후에 어떤 흐름을 보여줍니까? 자, 뭐가 부족하죠? 외환보유액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금을 촥 끌어들입니다. 자, IMF 이후부터 해서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3,600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360 정도 돼요. 굉장히 많은 물량이 있어요. 고스란히 끌어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만 그 위기를 갔나요? 주변국 모두 다 외환보유액을 조금씩 더 늘립니다. 더 많이 늘리게 돼요. 이 포인트 때 한번 달러화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달러 강세 연출이 되는 거고요. 또 예전에 뭐가 있었죠? 유럽 위기로 그리스 사태 있었죠. 자, 그리스 사태 이후부터 해서 또 한 번, 네, 어떻게 됐죠? 바로, 네, 외환보유액을 그리스 주변의 유럽 국가들이 또 한 번 늘리기 시작합니다. 쫙 끌어올립니다. 자, 그래서 달러 강세가 또 한 번 연출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마찬가지로 아르헨티나 시작으로 해서 뭐 헝가리, 폴란드까지 간다고 하는데 또 한 번 주변 국가들 외환 보유액을 더 늘리려는. 그러니까 각국의 나라들이 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달러 보유액을 계속적으로 올려버립니다. 그러면서 달러화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왜 이런 흐름을 보여줄까요? 자, 지금 가장 많은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 어디입니까? 중국입니다. 우리나라 10배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중국에서 위안화를요, 어떻게 하려고 그랬죠? 세계 대표 브랜드, 세계 화폐로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안 됐어요. 그렇죠? 이 얘기 들어보셨죠? 안 되고 있어요. 오히려 달러가 좀 더 버텨주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 쪽에서 계속 미국을 견제하려고 하는데 엄청나게 많죠. 이거 갑자기 풀어버리면 어떡합니까? 미국에서 중국을 엉덩이 토닥거려주면서 달래는 거예요. 그렇죠? 달래주면서 달러와 같이 달러 강세 만들어 줄게. 기다려봐라. 예? 그쵸? 그래서 쫙 요렇게 또 한번 양적 완화를 걸을 수가 없는 바로 또 축소 해버리는 흐름이 나타나는 겁니다. 달러 강세 가죠? 중국 한숨 쉬죠? 그래서 또 한번 회복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달러가 강세가 되면은 미국은 어찌됐든 간에 경기가 회복될 수밖에 없죠? 왜? 싸게 사오니까. 그쵸? 양적 완화 축소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지금 포인트에서. 네. 세계에서 또 한 번의 금융 대통령으로서의 흐름을 미국이 보여주고 세계 패권을 지금 장악해버리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셨죠?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미국 증시에 세계 증시가 요동치는 거고 미국 지수에 세계 증시가 요동치는 겁니다. 확실하게 또 이번에 또 한 번 패권을 장악하네요. 언제까지 갈까요? 최소한 이런 흐름이 있을 때마다 4년, 5년 주기에 반복이 되는데요. 이번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또 이런 얘기가 왔어요. 그리스 이후로부터 해서 한 3년 만인가요? 또 한 번의 패권을 장악하는 그런 시기에서 확실하게 달러화 강세 연출시켜주는 이런 포인트들이 계속 미국에서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시장에서 어떻게 이 시점이 지나고 나면은 어떤 포인트들 다시 상승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포인트들이 잡힙니다. 자, 우리나라 경제는 신흥국 대비해서 IMF 이후부터 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탄탄하게 그리고 외환보유액 많고요. 경상도지 흑자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얘기 드려볼게요. 그러면 신흥국 대비해서 아르헨티나, 폴란드, 그 다음에 여러 국가들 있잖아요. 신흥국 국가들이 미국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의 GDP가 1.5%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작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에서 흔들리는 종목들은요, 신흥국 쪽으로 매출 비중이 높은 그런 회사들이 약간 흔들리고 있는데 그 역시조차 지금은 JP 모건 쪽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PER이 낮아지고 있다, 싸다, 또 이렇게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어제 또 새벽에 CNBC 인터뷰를 통해서 마크 파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뉴욕 증시 같은 경우 20에서 30% 더 빠질 수도 있다. 나는 40% 떨어지면은 살 거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마크 파버, 비관론자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비관론자인데요. 그 사람 마크 파버가 나올 때마다 증시가요, 어떻게 되냐면요, 일주일이나 2주 뒤에 항상 상승을 시작합니다. 그렇죠? 오늘 새벽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2월 중순이죠? 2월 중순부터 해서 세계 증시가 다시 한번 상승 쪽으로의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죠. 자, 지금 외인들이 자금 뺍니다. 굉장히 많이 빼고 있어요. 오늘도 빼고 있죠? 흐름이 곧 멈추라는 소리죠. 멈출 거라는 소리죠. 또 하나, PBR 1 이하로 떨어져 버리면 매력도가 높아진다는 거. 여러 가지를 맞춰봤을 때 증시가 더 이상 빠질 수 있는 건덕지 자체가 점차 약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상승 쪽으로의 전환. 포인트만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시장에서 굳이 갖고 있는 종목을 던져버리거나 매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문제가 없는 이상은 조금 들고 계시는 게 나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포인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항상 시장은 큰 흐름으로 움직입니다. 큰 흐름으로 움직이는데 지금의 시장 패권을 미국이 조금 장악을 하는 모습에서 한두 발 앞으로 한 번 더 나아갔어요. 그래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다시 한번 주가 부양을 시켜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 포인트 기억하시라고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려봤어요. 자, 한 번 더 공지하겠습니다. 문자를요, 013-3366-0110 공번으로 문자를 주시면요, 제가 상담을 바로바로 해드릴게요. 자, 테마주 오늘 가지고 나온 테마주랑 종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역시나 세 가지 가지고 나왔습니다. 살펴볼게요. 자, 오늘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요, 게임 테마주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고요. 두 번째는 DMG 테마죠. 네, 이거 뭡니까? 자, 세 번째는요, 종목으로 SK 이노베이션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게임 테마예요. 흐름에서 게임즈 지금 오늘 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종목들, 게임즈 어떻게 움직입니까? 뭐 게임빌, 컴투스, NC소프트 잠깐 볼까요? 게임빌 4%, 컴투스 3%, NC 2%, 썬데이토즈 7%. 위메드는 약간 밀리고 있지만 네오지 게임즈 뭐 1.4%, 조이시티 다 올라가고 있어요. 자, 제가 좀 살펴봤는데 최근에 종목을 막 골라보니까 컴투스 게임빌 같은 경우 수급 심상치가 않습니다. 아주 천천히 매수가 들어옵니다. 자, 실적에 대한 기대감, 올해부터 해서 좀 기대감 가져도 될 것 같아요. 더 이상의 악재 자체가 시장에서 나온다. 정책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올 대로 다 나왔고 빠질 대로 다 빠진 게 바로 이제 게임주들이에요. 자, 게임빌 주가 흐름 좀 같이 보실까요? 그 큰 악재. 자, 주봉입니다. 정책적인 정책 악재로 인해서 주가 흐름이 이렇게 흔들리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요 토막 거의 뭐 3분의 1 토막까지 내려갔다가, 그쵸? 내려갔다가 다시 최근 들어서 서서히 반등을 주는데 오늘 무슨 포인트가 보이시나요? 좀 확대해 볼까요? 요 라인, 노란색 라인 보이시나요? 20주선입니다. 주봉 20주선. 골드 크로스 보여줍니다. 가장 중기적인 추세에서 강한 반등이 나올 때 포인트 바로 요 20주선 뚫고 올라가는 포인트인데요. 그 포인트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제가 수급 말씀드렸잖아요. 수급 볼게요. 수급이 정말 깔끔하게 들어오지도 않고 계속적인 매도세가 잡혔었는데 요즘의 추세입니다. 게임을 보세요. 이게 기관들이요, 야금야금 좀 매수를 해줍니다. 야금야금 매수가 들어와요. 이거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자, 연기금도 야금야금 매수가 잡힙니다. 사지던트 기타 법인 쪽에서도 야금야금 매수가 잡히네요. 외인들도 조만간 다시 들어올 것 같아요. 개인들 팔고 나가죠. 자, 오늘 4% 이상 오르고 있어요. 오늘요. 어떤 흐름? 오늘장 잠깐 볼게요. 오늘.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자, 게임이 아직 잡히진 않았어요. 잡히진 않았는데 현재창 열어볼까요? 현재창 열어보니까 잡힌 게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외인은 안 보이는데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는 거, 누군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기관이 강한 물량을 지금 쓸어주고 있다는 거. 자, 일봉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봉 크게 볼까요? 이렇게 빠졌던 주가 흐름이 그쵸? 확대를 보면 쫙 올라가고 있는데 시장 대비해서 계속 안정적인 추세로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요 라인 바닥을 확인하면서요. 자,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오늘 전고점을 요 포인트를 뚫고서 탁 올라갑니다. 그렇죠? 뚫고 올라갔어요. 자, 그런데 바로 위에 보이는 라인이 이게 무슨 라인이죠? 121선 라인입니다. 여러분, 요 라인이에요. 5만 원 정도 되네요. 지금 시점부터 해서 못 먹어도 5% 계산이 나옵니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게임일 뿐만이 아니라 컴투스도 볼까요? 자, 컴투스도요. 잘 그 저점 바닥 라인 이어보자면 이런 포인트였는데, 그렇죠? 깨고 내려가면서 다시 올라갑니다. 게임빌은 전고점 뚫었죠? 컴투스의 전고점 얼마입니까? 네, 한 26,000원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지어보자면 역시나 121선 라인을 뚫지 못하는 흐름인데 라인 자체가 보여요. 네, 한번 좀 25,000원 정도까지 역시나 얼마일까요? 요건 좀 더 수익이 날 수가 있겠네요. 6, 7% 정도까지도 가능한 그런 요 갭이 보이네요. 요 갭이 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시겠습니까? 아니시면 그냥 관망하시겠습니까? 한 종목 더 볼까요? 자, 제가 최근에 NC소프트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NC소프트가요, 상반기 때 모바일 게임이 나옵니다. 그 예전에는 뭐 나왔던 카드 게임, 아닙니다. 현재 MMORPG식으로 온라인상에서 리니지가 있죠. 네, 그런 형식의 게임이 상반기 때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또 한 번 이런 말 안 드리죠? 잘 안 드리죠? 장담합니다. 이런 말 안 드립니다. NC 한번 드리겠습니다. 리니지 모바일 출시가 상반기 때 나왔는데 출시하면요. 아마 동시 접속자 수가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예전에 NC가 아이온 나왔을 때 주가가 3배 이상 갔거든요. 그런 흐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큰 추세로 정말 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 NC소프트. 그러니까 상반기에. 그래서 제가 지금 천천히 NC를 관심군에 넣어두고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 알아보고 있는 단계이고요. 제가 그 포인트가 오면은 아마 방송 중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만 지켜보세요. 언제 제가 갑자기 입에서 NC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내일 나올 수도 있고요. 한 달 뒤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계속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포인트는 잊지 마세요. 제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는 포인트. 블레이드 앤 소울을 제가 예측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리니지 모바일을 예측하려고 합니다. 대박 날 거예요. 그 포인트 기다릴 겁니다. 아셨죠? 조금 하락 추세가 나올 수도 있고 다시 반등을 줄 수 있는데 어찌됐든 저는 오늘은 아니고요. 내일이 될 수도 있고 한 달 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호흡 맞추시길 말씀드려볼게요. 잠깐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두 번째 테마는요. DMG 테마입니다. DMG. DMG 테마. 제가 AI 관련주들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잔소리를 진짜게 했어요. 팔아라. 오늘도 파로 5%, 제일바이 5% 빠집니다. 아직도 안 파신 분들 정신 차리시고요. 이거 팔고서 손절치고 들어가신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볼게요. 자, 코아 4.7%, 이화경 마이너스고요. 오전장 반짝 대비해서 좀 많이 밀리고 있네요. 이거랑 똑같아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테마 중에 하나, 사통신 테마, 이거 반짝거리고 팔아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 다음날, 그날부터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같은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DMG 테마, 테마고 조선 좋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살펴보자면요, 실적 부분이 굉장히 우려감이 심한 종목이 많아요. 파루도 4년째 영업이익 적자입니다. 자, 5년이 되면 뭐죠? 상장 폐지 요건입니다. 그런 회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탁드리는 것은 접근하면 안 됩니다. 테마는. 정말 테마를 보실 분이라면요. 제가 어제 추천드렸어요. 루멘스 어제 종가 기준으로 추천드렸잖아요. 루멘스. 이런 거 보세요. 차라리 큰 거 보세요. 큰 거. 업종으로 큰 거. 아셨죠? DMG 보시는 분들 안 됩니다. 제가 부탁드릴게요. 정리를 하셔야 되고 들어가신 분들이라면은 정말 빠르게 빠져나오셔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릴 겁니다. 자, 종목별로 살펴봐 드릴게요.
코아스가 오늘 가장 많이 오릅니다. 살펴볼게요. 좀 봐드려야겠죠? 자, 코아스 들고 계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궁금하시면은 문자 보내주세요. 유타 관련 테마주 아무거나 좋습니다. 라이파 여러 가지 다 좋습니다. 사모님 다 좋습니다. 보내주세요. 자, 코아스 보니까 지금 오늘 좀 급등한 듯 했는데 다시 밀립니다. 시가가 6%에서 고가 12%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가 지금 4% 오릅니다. 이거 어떻게 돼요? 윗골이 달려주죠? 거래량 터졌습니까? 거래량 안 터졌어요. 거래량 없어요. 그쵸? 여기 보세요. 거래량 없어요.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조심하시라고 의견 드릴게요. 아셨죠? 요 갑자기 차트가 바뀌었네요. 죄송합니다. 네. 정리하시라고 의견 드릴게요. 거래량 없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까지 말씀드릴게요. 종목 상담을 제가 한 종목 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은요, 뒤에 SK이노베이션은 제외하고 추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STX 말씀드릴게요. STX 지금 00228님 1655원. 네, 시장의 가장 좀 핫 이슈죠. 저는 이 종목이요, 회계법인 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회계법인 쪽에서 좀 좋게 의견을 낼 수도 있겠다. 지금 제가 어떻게 뉴스 기사가 나온지 모르겠지만, 나올 수 있겠다 해서 만약에 좋게 나온다면은 추가적인 자금 지원이 들어오게 되죠.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 포인트, 확인이 된다면은 가져가셔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 현재가 거의 매수가이신데, 그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요, 정리하시고 나오시는 게 안전할 겁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 보시고, 뉴스 기사 보시고서, 지원 안 된다! 그러면은, 홀딩.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그 포인트 한번 보세요. 자, 바로 종목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가 한참 떠들었습니다. 게임주 가지고 얘기했었죠? 이 종목입니다. 누구, 어떤 종목일까요? 컴투스입니다. 자, 컴투스 제가 오늘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포인트 기억하시나요? 갭, 메운다. 그렇죠? 120은 메울 것이다. 그리고 수급 깔끔하게 잘 들어와주고 있다. 수급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게 제 눈에 잡혔습니다. 레이더망에 걸려버렸습니다. 신규 게임들 괜찮아질 것 같고요. 그래서 충분하게 상승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매수가 잡아드릴게요. 자, 현재 창입니다. 현재 열어놨는데요. 매수가는요, 지금 보니까요, 23,600원, 23,700원, 약간 23,650원 갭이 있네요. 좋습니다. 23,600원까지 매수하겠습니다. 23,600원까지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목표가는요, 현재가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3%. 그쵸? 그리고 마이너스 3%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정도만 보고 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요, 약간 손절가 터치하긴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시장 상황 대비해서 그래도 양호한 것 같습니다. 가져가도록 하고요. 나중에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오후 2시 4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이 매도 물량을 늘리고 있지만 코스피는 1900선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핫텐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